라운드로 진행되는 7라운드입니다. 충남 S주골프의 김신영 선수와 서귀포 치심리의 조승아 선수의 장고대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상변의 백돌, 흑이 공격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네, 초반에 패가 났지만 그 패가 사실 백이 조금 무리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은 흑이 이곳에서도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계속 이 대마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흑이 확실히 편한 형세가 됐습니다. 네, 보통 이런 대마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백이 실리로는 꽤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진 않은가요? 네, 지금 얼핏 계산을 해보면요. 백이 대략적으로 한 50집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흑은 12, 14, 20, 30, 40, 네, 거의 이곳은 42집까지 쳐줘야 되겠네요, 지금은. 네, 이곳까지 흑이 한 50집 정도. 그러면 이쪽에서 덤에 대한 대가만 얻는다면 이 바둑은 흑이 집으로도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백에 곤마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판을 이끌어가기에는 흑이 편하겠네요. 네, 지금처럼 이 한 점이 끊기면요. 단순하게 이 정도 선으로만 집이 나더라도 10집 이상 나거든요. 네, 이쪽을 늘었을 때 또 이쪽에 대한 약점도 백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네, 백이 행마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 두 팀의 1주전 간의 대결. 박지은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대국에서도 충남 S주골프의 박지은 선수의 공격력이 빛이 났었는데요. 이번 장고대국에서도 김신영 선수의 공격,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간명하게 이곳을 막았지만 이 막아간 수로는 이쪽을 붙이고요. 백이 이을 때 이 두 점을 따내면 백은 이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백은 한 칸을 뛰고 흑이 이곳을 붙이고 네, 이렇게 젖히면 이쪽을 젖혀서 흑이 끊는 것은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것이 있어서 탈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네, 이쪽을 호구 친다든지 아니면 잇는다든지 한다면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흑이 이쪽까지 찝어가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선수로 흑이 너무 큰 세력을 만들었죠. 네, 실전도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긴 하지만 네, 아까처럼 진행도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곳을 다 막아간다면은 하변에서 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바랄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은 덤이 아니라 한 30집 정도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백이 보통의 경우라면 팩감으로 이런 곳을 잡으면 이쪽이 30집 이상 되는 큰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2패를 이겨서는 백이 실리로는 꽤 앞서 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중앙 쪽에 백돌도 너무 많이 시달렸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백이 30집을 득봤지만 집으로 그렇게 앞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흑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좀 너무 심하게 시달리네요.
분명 이 좌변의 흑돌들을 조승환 선수가 공격할 때만 하더라도 백이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네, 백이 분명 중간에는 계속해서 유리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상변 쪽에 좀 너무 심하게 패를 노려간 것이 네, 결국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는 거대해진 흑 진영 지워가야 합니다. 네, 백이 흑진영으로 침투를 했는데 지금은 백은 단순하게 이도를 살리는 정도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안에서 거의 10집 정도를 만들어야 개가가 되겠습니다. 네, 백이 이도를 살리면서 중앙 쪽으로는 진출하기는 어렵고요. 이도를 살릴 때 자연스럽게 흑돌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될 확률이 높은데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네, 이쪽이 거의 20집 정도가 낮죠. 그러면은 흙이 이 모양에서 덤을 빼면 되는 상황인데 20집이 났으면 백이 한 10집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흑의 약점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계속해서 저런 것들을 선수를 하면서 최대한 흙이 중앙집을 크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백도를 조금이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김신영 선수의 상황이 아까 박지은 선수의 상황만큼이나 좋네요. 백으로서는 하변에서 집을 만들면서 크게 살아가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김신영 선수는 여유가 있는 편이죠. 네, 김신영 선수는 주변에 흑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집으로도 한 10집 정도만 만들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김신영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네, 몇 번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 하변의 흑 진영은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개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은 12집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집이 나면 이쪽만 12집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나중에 백이 이쪽을 밀고 흙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흙이 이쪽을 있는 날에는 12에 15, 20, 25집이 나거든요.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흙이 15집은 만들었죠. 그럼 그만큼 백이 더 이득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네, 백이 이득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득을 보기에는 흑돌이 너무 두텁네요. 백이 연결은 가능한 건가요? 네,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흙이 강력하게 둔다면 이쪽으로 끊고 단수를 치는 것도 성립을 하고요. 네, 백이 단수를 칠 때 지금은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돌이 있긴 하지만 이 돌이 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흑돌이 있으면 이것은 축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 선택 백이 괴로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김신영 선수가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였고요. 이 5점만 잡더라도 형세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바둑이 흙이 나빴더라면 이쪽을 단수를 치면 백은 2패를 하지 않고서는 이 백도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2패가 승부패가 되는데, 사실 흙은 패감이 있지만 백은 이 흙돌이 너무 두텁고요. 다른 곳에 패감이 나올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은 형세가 좋은 만큼 정말 안전한 선택을 하네요. 흙이 이렇게 안전한 진행을 선택을 한다면은 백으로서는 점점 변화를 만들 곳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 백은 이제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이쪽에서 그나마 찾아야 되는데 이런 곳들이 흙이 자체로도 너무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이득을 보기보다는 흙이 이득을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조승하 선수도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을 빠져서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인데요. 지금은 이 정도로는 절대 바둑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을 두면서 버틴 수인데, 네, 김신영 선수도 이쪽을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쪽을 젖혀가면서 뭐 사고만 나지 않으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선수는 확실히 흐름을 좋게 보고 있네요. 안전하게 두어갑니다. 네, 지금처럼 둬서 이기면 이렇게 좋은 것도 없죠. 괜히 또 많이 이겨가려고 무리를 하다가 탈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바둑을 이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물론 이대국은 초반에 이곳에서부터 굉장히 큰 싸움이 있었지만 네. 이 싸움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김신영 선수는 확실히 싸움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승화 선수는 김신영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시비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신영 선수는 아예 대꾸를 안 하고 있네요. 김시영 선수 안정적으로 판을 마무리 지어 가고 있고요. 수순이 진행될수록 더 이상 변화가 만들어질 곳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승화 선수는 이대국을 이기려면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흙도 이제는 살아두어야겠죠. 네, 흙은 좌변 쪽을 젖히면서 살아둬야 하고요. 이 젖히는 것 자체가 집으로 정말 큽니다. 네, 집으로는 한 8집 정도는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백이 선수로 하변 쪽을 지켰지만 흙도 이 젖힘을 통해서 이득을 봐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네, 조승화 선수도 단순하게 한 칸을 뛰고 흙이 늘고 이런 식으로 흙집을 부수는 정도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리스럽더라도 젖혀가면서 최대한 흙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김시영 선수도 끊어서 받아가네요. 네, 김신영 선수도 주위에 흙돌이 너무 많은데 이곳까지 젖혀오니까 이것은 응징을 해야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기에는
단순히 8집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지금 백이 이쪽 한 칸을 뛰게 되면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은 충분히 살 수가 있겠네요. 차단은 됐지만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백돌은 지금은 살 수 있는 형태가 됐지만 흑도 이쪽을 치중 가는 수가 생겼거든요. 이쪽을 치중 가고 끊게 되면 이 한 점이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흑이 이곳에서 9집이 늘었고요. 백집이 5집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14집 정도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이 이쪽에서 이득을 받더라도 흑도 그만큼의 이득을 받습니다. 백이 중앙 흑 진영을 낀 만큼 우변도 다치게 됐습니다. 네, 백이 물론 변화를 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또다시 타협이 되면서 네, 여전히 차이가 줄지 않네요. 네, 이렇게 김신영 선수에게 오늘 대국 흐름이 넘어온 데에는 어떤 부분이 컸다고 봐야 될까요? 네, 조승아 선수가 이쪽에서는 확실히 이득을 봤는데 그 이후에 중앙을 막았더라면은 백이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바둑이 됐을 거예요. 근데 2패를 결행을 하면서 집으로도 한 10집 정도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팩감으로 이런 곳들도 다 단수를 당하고 그리고 이 흑돌이 원래는 꽤 시달려야 되는 돌인데 이 흑돌이 너무 쉽게 살아갔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2점도 잡게 되어서는 백이 물론 이쪽에서 대가를 얻었지만 이 백돌도 못 살았고요. 이 백돌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흑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큰 모양을 형성을 해서는 네. 그때는 흑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네요. 조승아 선수가 초반에 작전을 조금 다르게 세웠더라면은 오히려 조승아 선수가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 갔겠네요. 네, 분명 김신영 선수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조승아 선수가 이 붙여가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확실히 백의 흐름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쪽에서 대처가 너무 좋지 못해서 네, 그때 역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수수들 놓아보다가 교환 하나가 잘못 두어졌었는데요. 지금 흐름에는 영향이 없는 수순이었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흑돌이 뭐 잡히지만 않는다면 지금은 바둑이 흑이 확실히 우세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흑이 두터운 상황에서는 흑돌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네.
충남 SG골프 김신영 선수와 더불어 박지은 선수, 루이나이웨이 선수, 그리고 송혜령 선수 4명의 선수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네 선수 모두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을 해야 될지도 참 어렵네요. 네, 8개 팀들이 후보 선수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팀의 주전 경쟁도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성적이 좋지 못해서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팀도 있고요. 네, 지금처럼 SG 골프팀은 최근에 기세가 좋기 때문에 좀 행복한 고민을 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처럼 좋은 이런 경기를 보여준다면은 다음 경기에 주전 경쟁으로서는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SG 골프팀은 사실 김신영 선수가 잘해줬지만 다른 선수들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요. 네, 정말 뭐 어느 선수라도 장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충남 SG골프의 로이나이웨이 선수. 용병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개인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예전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기사들에게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중국에서 한국대회 출전을 할 때도 네, 한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적응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로이나이웨이 선수가 4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송혜령 선수가 4승 2패. 충남 SG골프팀은 성적이 다 고루고루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지은 선수가 처음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박지은 선수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팀의 순위도 올라가겠죠. 네, 다른 팀들이 SG 골프팀이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곳은 100이 넘어가는 곳인 거죠. 네, 백이 이쪽을 젖히면서 반발을 했지만 네, 흙이 붙이고 네, 돌파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단수를 치고 네, 다시 단수를 치면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백이 귀에서는 이득을 받지만 흙이 변에서는 이득을 받고요. 또 이후에 흙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수단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도 또 타협이 이뤄졌네요. 대부분의 변화를 보면은 얻는 것도 있지만 늘 잃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얻는 그런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어느 순간에 타협점을 찾죠. 보통 어떻게든 타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이해득 실을 네, 잘 따지는 기사가 확실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자 리그를 보다 보면은 대마가 걸린 패싸움을 하다가도 타협을 이루고 반집 승부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사실 바둑이 어려울수록 네, 희한하게 반집 승부가 많이 나요. 네. 네, 계속해서 바꿔치기가 되는데 바둑이 이 정도로 어렵다면 좀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는데 뭐 반집이나 한집 반 승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선수들이 마지막 초읽기인 경우들도 많고요. 네, 사실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게 또 없죠. 그런데도 선수들은 얼굴도 많이 상기되고 개가라는 모습 보면은 가끔 정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대국을 하면서 사석을 판에서 세는 기사가 있고 사석 통에서 세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중국 룰에 적응하려면 네, 사석을 판에서 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중국 선수들은 자기가 따낸 돌을 상대 통에 넣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한국 기사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예전에는 바둑을 둘 때 좀 사석 통해서 세는 버릇이 있었는데 네, 중국 시합에서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는 아, 네, 좀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걸 당하면 좀 놀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판에서 세보질 않아서 나중에는 걔가 하는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패가 나오더라도 판에서 개가 다 가능한 거죠? 네, 패는 단순히 서로 한 번씩 계속 주고받으면서 따내는 것은 사석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따내고 따내고 네,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석이 뭐 두 개씩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패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고 가장 헷갈리는 것은 이런 것을 먹여치고 따는 형태에서 따내고 다시 따내고 그 다음에 흙이 따내고 뭐 백이 아, 이렇게 단수를 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좀 헷갈리긴 한데 벌써 정신이 없는데요. 네, 단순하게 이런 패 정도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네.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 보여요. 네, 보통 문제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어렵다고 느끼니까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되나요? 네, 그냥 쉽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상귀 쪽 백이 넘어가고 패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흙이 양보를 하겠죠. 네, 글쎄요. 김신영 선수가 이쪽에 패감까지 쓰는 걸로 봐서는 뭐 이 패를 져줄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백의 패감이 이곳 말고는 눈에 보이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굴복을 했죠. 네, 이제 남은 큰 끝내기는 중앙 쪽을 네, 단수를 치는 것과 네, 그리고 이쪽에 입구자를 두었을 때 백이 맞고 흙이 한 집을 내는 교환이 된다면 이것도 생각보다 큰 끝내기입니다. 네, 거의 4집 가까이 되는 끝내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쪽을 잇는 것도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따내고 흙이 잇게 되면 나중에 이 패를 백이 이겼을 때에는 이곳에 가일수가 필요 없는데 이곳에 돌이 있으면 백은 언제든지 이쪽을 나중에 하나 받아야 합니다. 숨은 큰 끝내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개수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한 15집 정도의 차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조승아 선수가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지만 흐름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가 하변 쪽을 막아간 그 이후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바둑을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에서 흑의 선택들이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지만 바둑은 많이 이길 필요는 없거든요. 네, 백은 흑이 이쪽 입구자를 두는 게 뒤로 받는다면 큰 끝내기이지만 이쪽으로 찝어서 입회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두지를 않는 건가요? 네, 입회를 하면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네, 만약에 입구자를 뒀을 때 뒤로 막을 생각이라면 저쪽의 끝내기가 거의 4집짜리이기 때문에 백은 4집짜리 이상 끝내기를 지금 찾을 수가 없죠. 네, 그곳 흑이 먼저 들어갑니다. 네, 백이 버티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팩감이 흑이 많습니다. 백은 이쪽에 흑돌에 대한 팩감을 써야 되는데 이 백돌이 이 흑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의 팩감이 이제는 듣지가 않아요. 마지막 끝내기까지 버텨가지만 쉽지가 않네요. 네, 김신영 선수가 정말 노련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이 이쪽의 패를 버티고는 있지만 흑이 끝내기를 하면서 이 패를 유도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버티는 것이 집으로도 이득이 없습니다. 김신영 선수가 노련하네요. 백이 이쪽으로 따내면 흑이 집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먼저 단수를 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따내면 네, 나중에 흑이 패를 들어갈 때 한 수만 들어가게 되면 이건 바로 네, 백이 때려지는 패가 나게 되죠. 단패가 돼버리네요. 네, 확실히 조승아 선수가 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선택 최선이었겠죠. 네, 바둑이 나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버텨야죠.
네, 가만히 앉아서 지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뭐라도 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배를 따냈고요. 여기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국은 충남 SG 골프의 김신영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통합 라운드로 진행된 7라운드 또 다른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앞서서 충남 SG골프와 서귀포 치신디의 두 판의 대국을 봤습니다. 박지은 선수와 김시영 선수의 승리로 충남 SG골프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오늘 두 판의 대국, 이 두 선수의 공격력이 빛이 나는 판들이었죠. 네, 박지은 선수는 거의 완승에 가까운 대국 내용을 보여줬고요. 네. 김신영 선수는 분명히 중반에 어려운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확실히 이득을 보면서 후반에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김시영 선수와 박지은 선수 역시 공격력이 빛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판으로 준비한 대국은 부안 곰소소금의 이유진 선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박태희 선수 대국입니다. 박태희 선수 하면 또 힘이잖아요. 네, 박태희 선수는 대국이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수들을 너무 자주 두기 때문에 네.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박태희 선수만큼 재밌는 기사가 없고요. 이유진 선수는 좀 침착한 기풍이죠. 네, 박태희 선수의 힘을 이유진 선수가 어떻게 받아쳤을지 대국 내용이 정말 궁금하네요. 네, 부암 곰소소금의 이유진 선수와 인제 하늘내리는 박태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대국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두 선수의 대국 아주 기대가 되는 판이었습니다. 현재 부안 곰소소금은 2승 4패로 6위, 인제 하늘내리는 좀 의외예요. 1승 5패 8위입니다. 네, 오유진 선수를 보유한 만큼 네, 부광탁스와 포스코 그리고 SG와 함께 강팀으로 분류된 팀이었는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진 선수와 박태희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박태희 선수가 3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는 네, 모든 여자 기사들이 꼽는 상대하기 어려운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웬만한 기사들은 기풍이 좀 예상이 되는데 박태희 선수와 대국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수를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박태희 선수가 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 2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무가 지난 통합 라운드에서의 빅이었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와의 대국이었죠. 물론 그 승부가 무승부가 되면서 네, 좀 팀 경기 자체가 무승부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경기였어요. 네, 보통 무승부, 뭐 3패빅이라든지 아니면 장생 이렇게 뭐 화국을 두게 되면 네. 뭐 3년 동안 뭐 운이 좋다는 말도 있거든요. 정말요? 이유진 선수는 올해 정규리그 현재까지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 가장 여자 바둑 리그 정규 시즌 성적이 좋았던 해는 2015년 7승 5패였습니다. 네, 유진 선수는 네, 언제든지 충분히 잘해줄 수 있는 기사이고요. 네, 지금은 좀 몸이 덜 풀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마 제 페이스를 찾아간다면 앞으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둬줄 수가 있습니다. 박태희 선수는 확실히 팀으로서 믿음이 가는 게 2015년도에는 12승 6패, 지난해에는 11승 6패, 10승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선수예요. 네, 박태희 선수는 사실 오유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인재하늘 내린 팀에서 좀 주장의 느낌은 들진 않지만 네, 사실 성적은 주장급이죠. 주장보다 더 좋습니다. 인제 하늘 내린 팀의 1주전이라고 한다면 오유진 선수인데요. 네, 오유진 선수는 최근에 세계대회 우승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좀 성적이 좋지 않아요. 올해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3승 3패가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오유진 선수에게는 절대 어울리는 성적이 아닙니다. 네, 오유진 선수와 박태희 선수의 승수를 합해서 현재 5.5승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이게 곧 팀승, 개인 승수가 됐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빨리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팀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선수가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다 보면 좀 부담이 가는 경우도 많고요. 좀 개인 스스로 이기는 법을 까먹었다고 말해도 될 만큼 좀 이기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네. 뭐 이길 바둑도 역전패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일단 어떻게든 한 판을 승리해야 그 짐을 덜어놓을 수가 있겠죠. 네. 우상기 쪽 변화가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우상기 쪽은 거의 처음 등장한 모양인 것 같은데요. 배기 초반에 이쪽을 걸쳤을 때 흙에 한 칸으로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좀 다르게 받는다면 이쪽을 붙이는 것도 종종 등장합니다. 네, 이런 변화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차렷을 했고요. 백이 걸치자 붙이고 두 칸을 벌리고 날일자에 진행을 했는데 이쪽을 달리는 형태가 나와서는 사실 이 모양 자체가 백이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흙의 한 점을 잡자 3-3으로 붙여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3-3으로 붙여가는 선택이 약간 신기하긴 하네요. 한 점을 차단할 생각인가요? 네, 흙은 단수친 이상에는 이곳을 잇고 백이 늘 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면서 행마를 해야 합니다. 흙이 우변을 가르는 진행이 됐고요. 좌하기에는 백에게 먼저 손이 돌아왔습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지만 이쪽의 변화는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흙의 집을 부수면서 이런 곳들의 흙 모양이 좀 단단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쪽 아니면은 끊어가는 이런 곳에 뒷맛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결과는 흙이 약간이라도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일단 박태희 선수는 흙의 모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네, 박태희 선수는 흙 모양을 키우면서 백이 상변 쪽에 침입을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뒷맛을 없애던지 좀 두터움을 얻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이유진 선수는 최대한 흙의 뒷맛을 노리면서 네, 흙에게 두터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단순하게 백이 이 상변을 부수는 정도로는 흙에게 이런 식으로 두터움이 생기면 이쪽의 흙 모양이 또 너무 좋기 때문에 백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죠. 어느 한 곳만 타개해서는 안 되는 모양인데요. 네, 백은 상변에 집을 내주더라도 우아 쪽의 흙 모양을 최대한 지우는 쪽으로 두는 것이 좀 현명하겠습니다. 아, 지금 축은 안 되는 거죠. 네, 축이 된다면 그곳을 끊을 수가 없죠. 네, 만약에 이곳을 흙이 이어야 된다면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이득을 받습니다. 네, 이곳까지 단수를 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있는 것이 아니라 빵따냄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빵따냄을 하는 것이 모양상으로는 가장 좋은데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흙이 당장 이곳에서 팩감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흙도 어쩔 수 없이 이은 겁니다. 네, 이쪽에 교환이 되는 순간에는 백이 물론 이도를 그냥 죽이기에는 좀 크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고 네, 한 칸을 띄고 흙이 늘 때 이런 쪽을 밀어가면서도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이제는 이 두 점의 가치가 좀 작아졌죠. 어느 순간에는 요석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 돌의 가치가 작아지고 이런 변화를 정확히 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매번 헷갈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을 판단을 잘하는 기사가 네. 네, 아무래도 일류 기사가 되겠죠. 지금 두 점은 가볍게 봐도 되는 자리인 거죠? 네, 지금은 이쪽에 밀어진 순간에는 이 두 점이 잡히질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백이 모양을 갖춰가면서 상변 쪽 흙의 진영도 많이 지워갔습니다. 네, 백은 계속해서 이쪽을 밀어가는 것들이 선수인 것이 기분이 좋고요. 흙은 이쪽을 돌려침을 당하면서 이 흙돌이 계속해서 못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 네, 지금은 백이 좀 기분 좋은 흐름이 됐습니다. 네, 정말 박태희 선수 다운 수가 나왔네요. 사실 이곳도 백이 두텁고요. 네. 이 날일자도 있는 만큼 이곳은 정말 떠오르지가 않는 수인데 조금 깊어 보이죠? 네, 백이 이렇게 씌우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바로 침입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쪽의 결과가 흙이 마음에 들었더라면 박태희 선수도 이것까지 침입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저 침입한 수가 네. 지금 형세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상변의 진행이 흙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이 침투한 거군요. 네, 단순하게 진행을 시켜서는 흙이 상변 쪽을 넘어갔을 뿐이지 이 한 칸을 뛰면서 어느 정도 이쪽의 모양도 견제가 됐고요. 네. 이 백돌이 공격당할 돌도 아니기 때문에 흙이 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네, 이유진 선수도 정말 간명한 선택을 했네요. 백은 이쪽을 늘고 흙이 이을 때 네,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이 두 점을 잡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속 밀어간다면 흙이 물론 집은 10집 정도 얻었지만 단순하게 3-3을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서 한 5집 정도 이득을 봤는데 이 두 점이 잡히는 교환들이 5집보다는 좀 더 손해이기 때문에 백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편해 보였습니다. 좌변의 백진영을 흙이 지워가자 이번에는 백이 우아기 쪽 흙 진영을 지우러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는 백도 우아 쪽에 흙에게 집을 내줘서는 집으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교환들이 흙이 생각보다 너무 잘 살았어요. 백이 이 두 점을 잡는 쪽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백이 좀 편한 느낌이었는데 네. 네, 이제는 흙도 집으로는 꽤 추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유진 선수가 이득을 봐야 형세가 맞춰질 텐데요. 네, 지금 당장 형세는 이유진 선수가 나쁘진 않고요. 네, 좌상 쪽에서 좀 손해를 봤지만 상변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얼추 어울린 형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서로에게 백이 이쪽을 다가가는 것과 흙이 벌리는 것이 정말 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배 균형이 달라지겠네요. 네, 박태희 선수가 지금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점을 끊어 잡긴 했는데 그래도 이쪽을 호구치고 느는 것이 좀 더 두터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하변을 벌리면 어떨까요? 네, 지금 하변은 계속해서 큰 자리고요. 지금 벌리기에는 백이 이쪽을 날일자로 씌웠을 때 이쪽에 막아가는 뒷맛이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곳은 하나 나가두고 그 다음에 벌려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는 집보다는 이돌과 이돌을 갈라가면서 네, 단순히 집이 아니라 백돌을 공격하면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네요. 하변은 이유진 선수에게 손이 돌아왔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당장 집균형은 백에게 조금 기울었습니다. 하변을 뺏긴 만큼 박태희 선수도 공격을 통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네, 이제는 공격을 실패하는 날에는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흑은 공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죠. 우아 쪽의 백돌은 탄력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우아 쪽의 백돌은 절대 잡힐 돌이 아니네요.
단순하게 이쪽을 밀고 흑이 받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흑이 이곳에서 선수로 한 집을 없애는 것 이외에는 백이 이쪽을 두는 순간에 또 한 집이 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절대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흑은 상중앙 쪽 백도를 노려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이곳에 또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쪽을 두는 것이 또 백이 선수로 듣거든요. 네, 박태희 선수가 이쪽을 한 칸을 뛰고 날일자로 씌워가면서 기분은 냈지만 네, 당장 집으로는 전혀 실속이 없네요. 그렇다면 중앙 가르는 수로는 그래도 하변을 가는 게 나았을까요? 네, 백이 날일자를 뒀을 때 그때 하변을 차지하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한 칸을 뛰고 씌워가는 것 자체가 한눈에 보기에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네. 백이 막상 이쪽을 두어서 살고 나자 이 두터움을 흑이 쓸 데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집으로는 흑이 꽤 손해본 진행이 되었죠. 백돌들은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박대희 선수도 다른 곳에서 이득을 봐야 할 텐데요. 네, 박태희 선수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곳들에 돌이 온다면 이 네. 백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백의 약점을 좀 노려봐야 되고요. 네, 그것 이외에는 백돌이 모두 살아있는 형태라서 네, 더 이상 이득 볼 곳을 찾기가 어렵네요. 하변은 백이 한 번 더 보강을 해둬야 되는 자리였나요? 네, 하변은 흑이 침입을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눈목자로 달리기만 하더라도 백은 이렇게 뒤에서 물러나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집으로 정말 큰 자리입니다. 네, 한 가지 이쪽을 받기 전에 아쉬운 부분은 이쪽을 먼저 막고요. 흑이 한 칸을 뛸 때 이쪽까지 교환을 하고 나서 지켰더라면 좀 더 이 부분이 백에게는 집으로는 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이 선택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좌변 막는 게 선수가 됐던 모양이었나요? 근데 막는다면 흑이 손 빼기에는 이쪽을 백에게 당하게 되면 네. 이 흑돌이 당장 사는 것도 어렵고 만약에 패 같은 게 나더라도 백은 충분히 패로 인해서 대가를 얻을 수가 있죠. 좀 더 이득을 보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네, 대략 확정가를 세어보면 흑이 45집 정도인데요. 백은 7, 10, 15, 거의 20, 30, 40, 백 또한 45집 정도가 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네요. 덤 정도의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정말 단순하게 진행을 해서는 흑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뭔가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상변 쪽에 이도를 잡진 못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 선수를 하면서 중앙 쪽에 집을 약간이라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침입을 노리면서 네, 이런 부분에 선수를 하면서 네, 중앙 쪽에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중앙 쪽에 흙이 얼만큼의 집을 짓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네, 지금은 중앙 쪽에 집을 짓는 것 이외에는 흙이 크게 이득을 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것이 승부가 됐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도 지금 형세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을 젖혀서 네, 백이 끊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패로 버티면서 이쪽에 대한 굴복을 얻어내겠다는 뜻입니다. 흙도 2패를 진다면은 손해가 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2패를 지면은 집으로는 꽤 손해죠. 백이 단순히 한 점을 잡은 것과는 한 4집 정도 손해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흙이 이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곳을 끊어 잡힌 것이기 때문에 네, 흙이 집으로는 첫 패를 지게 된다면 꽤 손해를 봅니다. 박태희 선수의 버티는 수입니다. 이곳은 팩감으로 사용을 하네요. 네, 흙이 당장 이쪽까지 침입을 하는 것은 백이 입구자로 두었을 때 흙의 응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더라도 계속해서 백이 밀어가면 이쪽에 백돌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흙이 계속해서 탈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아쉽더라도 백에게 집을 허용했네요. 네, 바둑이 나쁘면 정말 이런 자리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네. 하변은 팩감으로 사용을 해서 마무리 짓고요. 네, 백이 지금 이곳을 찔러가는 것과 그리고 이쪽을 단수 치는 것, 네, 이 두 개 정도의 팩감이 있겠고요. 흙은 이쪽을 하나 밀어가는 것과 네, 그리고 이곳에 대한 팩감을 쓰는 것 이외에는 흙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없네요. 서로 팩감에 대해서는 여유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팩감을 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팩감이 한두 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좌선귀에 흙 팩감이 있다면은 패는 흙이 이겨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하지만 흙의 입장에서도 팩감을 이렇게 쓰기에는 이 자체가 너무 손해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겠네요.
박태희 선수 과연 좌선기 쪽 팩감을 써갈지. 끊어가는 걸 노리는 팩감인가요? 네, 글쎄요. 네, 지금처럼 해소를 했을 때 네. 네, 백이 잡히진 않거든요. 박태희 선수도 노림이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노림을 갖고 있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